실시하겠습니다. 김무식 주거환경국장이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덕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성윤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최용훈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정철민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홍근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송상용 산림재해대응팀장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5억 3,309만 9천 원에서 43억 22만 4천 원을 증액한 228억 3,3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31쪽 미지금융지 매입입니다. 내월광장 내 국유재산 매입을 위하여 지난 2회 추경 때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부족 보상비와 변상금 등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4쪽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6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공도읍 진사리에 위치한 노후화된 녹지를 도시 정원화하기 위한 시설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39쪽 녹지시설 관리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전기 및 수도 사용료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비료 구입 재료비, 도시 바람길숲 내 바람막이 설치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1,4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3쪽 산림재해대책입니다. 산불 발생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지능형 CCTV 통신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5쪽 산불 방지 대책 사업입니다. 청룡사 및 서운산 자연 휴양림 내에 있는 노후화된 산불 소화 시설을 보수하고자 시설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7쪽 서운산 자연 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당초 휴양림 야간 경비를 용역계약으로 운영하였으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채용 운영하고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553만 5천 원과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3,600만 원 등 1억 153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보호수 생육 안전 진단 사업 등 63개 사업에 대한 국토비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 3억 4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녹지시설 관리 여쭤보겠습니다. 퇴비가 1,800포. 근데 혹시 안성업체가 이 중에 이 1,800포 제작하는 데 있습니까? 안성업체입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그 어떤 거를 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요. 안성 관나업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목 유기질 이제 도시 바람길숲 하시는데요. 여기 주신 자료 세출 예산서 10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또 유기질 비료 구입도 있거든요. 이게 똑같은 겁니까? 이거하고 퇴비살포하고 여기서 나오는 1,800포하고 똑같습니까? 만약 같다면 요 안성 말씀 주셨듯이 안성 업체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 그 시료 채취해서 검색하지 않습니까? 그 검사하시는데 혹시 그 연 2회 하지 않습니까? 맞죠? 2회 하는데 그 시기를 먼저 알려주시고 가서 시료 채취를 하십니까? 아니면 불특정 날짜에 가서 하고 즉각적으로 하십니까?
그 저희가 그 시료 채취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대나무 유기질비료는 대나무 그 생육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별도로다가 시료 채취 이런 그걸 안 거는 하시고요. 예. 제가 그럼 착각했는데요. 그 다른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시료 채취할 때 안성업체에서 이제 하더라도 그 유기질 비료가 진짜 그 유기질이 적당히 들어가 있는지 그 검사를 안 하고서 그냥 구입해서 살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데는 그거는 제 착각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그냥 여기 말씀만 요로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서 질의할 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100억이 이제 10이고 100억이 이제 도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억 중에서 그 운영 관리하시는 비용이 해마다 한 1억 좀 넘게 들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연례적으로 계속 똑같이 드는 비용이죠. 앞으로도 그런 그 1억 중에는 그 바람막이 설치비는 이제 그 아롱계 공원의 대나무 숲 네. 조성을 했는데 그것이 3년간은 이제 바람막이를 좀 해줘야 대나무가 안 죽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제 그래서 더 일시적으로 그 하는 비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서운산 자연 휴양림 그 내방객들 인원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 이용하시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되고요. 자료 나중에 주시면 되고 그 용역계약과 직접 채용하고는 어떤 이점과 단점이 있습니까? 산림국가장 신현덕입니다. 저희가 경비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한 예산이 그 절감되는 예산이 직접 채용하는 거하고 한 1,6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예산 절감이 1,6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계약상을 경비 용역으로 하신 거죠? 처음에는요? 예, 중간에 맞습니다. 바꾸신 건데 이제 1,500만 원 이제 절감되는 걸 아시고서 바꾸신 거죠?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거기 그걸 하게 되면은 그 용역업체를 또 별도로다가 또 용업체하고 또 상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이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은 좀 융통성 있게 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용 승계 원칙에서 했던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잘하고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게 낫다 판단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일단 기간제 근로제 이제 고용도 마찬가지 안성시 입장에서 좋아진 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시죠? 두 분이시죠? 지금 두 분. 두 분입니다. 두 분.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천식 의원님.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지금 1단계 하신 거죠? 완료했습니다. 아롱계 공원하고 여기 당황 그게 1단계인가요? 두 개? 그거 갖고 또 아양호 했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저 시티 프라디움 전까지 그 띠녹지하고 중앙 분리녹지 했습니다. 아, 그것까지 해서 1단계 사업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2단계는 금석천하고 서동대로 예, 맞습니다. 지금 그 1단계에서 얼마 정도 예산 소요했죠? 저희가 당초 계획이 60억이었는데요. 60억 다 못하고요. 조금 잔액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16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시민들이 다 어디다 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거를 말씀을 하셔야 시민들이 저희한테 이게 민원을 안 준다고. 시민들이 알고 있긴 아롱계하고 요 두 군데 했는데 200억, 100억 뭐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이 기회에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해갖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지금 산림독지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저는 좀 한번 개괄적인 걸 한번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세한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공원이라든가 녹지 조성을 할 때 보통 원래 있었던 장소에도 이제 나무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목재가 괜찮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거기를 다시 이제 재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목재를 다 빼야 될 거잖아요. 그럼 기존에 심어져 있던 목재는 그대로 폐기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 이용을 하게 되나요?
네, 산림과장 신현덕입니다. 기존에 그 수영이 좋고 한 거는요, 그대로 그 자리에 좀 적지적소에다가 그 옮겨 심고요. 그리고 또 좀 상태가 아주 불량하거나 한 거는 폐기시키고요.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적지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사업 예산을 쓸 때 이렇게 만약에 목재를 갖다 이동을 해야 되는 이동 운반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포함을 시키십니까? 예, 맞습니다. 아, 그럼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하시는 거고. 지금 이제 보통 나무는 사실은 이제 지작물이어서 이게 과연 그 안성시의 재산으로 잡히는지 어쩌는지를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사항을 아실 수 있을까요? 소모품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공유 재산으로 자산입니다. 등록- 안성시 자산입니다. 자산으로 그럼 등록이 되나요? 임목 등기는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네. 별도로 다 등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안성시 자산입니다. 아, 그러면 그거는 자산으로 보고 그럼 그루스를 어떻게 뭐 관리를 하나요? 우리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할 때마다 그 하고 있고요. 그 대체로 큰 교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관목류라든가 지피식물 이런 거는 일일이 뭐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건 못하지만은 큰 교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바람길 숲에 관련돼 있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341페이지고요. 도시 바람길 숲 아롱개 문화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나무 바람막이 설치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중앙 녹지, 분리 녹지 이제 바람막이 해서 이제 겨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냉해 입지 않으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요 같은 경우 이제 금액을 보니까 한 9,300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일회성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만큼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일회성입니다. 아, 그거는 일회성으로. 그 반복해서 쓸 수는 없고요. 그거를 뭐냐면 그 바람막이라고 집으로 된 거를 저희는 우리는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또 그 설해 피해라든가 그 염화칼슘 그런 거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회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도시 아롱개 문화공원에 있는 것만 들어가서 한 1억 정도가 그럼 매년 소요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아롱개공원하고요. 지금 요거는 아롱개공원하고 저희가 그 새벽 시장부터 그 중대 네. 예, 대학로 그쪽으로다가 쭉 그 띠녹지랑 중앙분리녹지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하고 그 새벽 시장부터 시티프라임 전까지 그 큰 도로변 거기도 다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런 바람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띠녹지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하는데 그 비용이 전체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비용이 기존 것까지 해갖고 한 3, 4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안성시 전체가요? 예. 아, 그러면 여기 도시 바람길 숲에는 좀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 대나무 그 연장이 좀 길다 보니까는요. 거기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미지급 용지 매입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족분이 한 7,4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변상금 및 부대 비용, 이게 토지 보상비는 알겠는데 이게 토지 보상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산림과장 신현덕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그 토지 보상금은요, 그 감정평가 결과 2억 5,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변상금이라고 기존에 우리가 무단으로 점유해서 그 사용하는 그 변상금입니다. 그래서 그게 1,530만 원이고요, 1,530만 원이고요. 그 부대 비용, 그 감정평가비랑 그 등기 비용 해갖고 470만 원, 총 2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기정에는 2억을 잡았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저희가 2억으로 잡은 거는요. 그 당시에 그 공시지가로 했거든요. 거기가 내열광장이고 지목은 거기가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시지가로다가 산출해 갖고 이 정도 금액이다 이렇게 했는데 감정 평가가 상당히 업돼 갖고 추가로 더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 저희가 애초에 할 때는 공시지가로 했던 거고 실제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까지 같이 예. 포함해서 하다 보니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 감정 말씀하신 평가로 산출한 겁니다. 그 산출은 감정평가로 하신 거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시지가로 해갖고 산출한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공시지가로 산출하신 거고 예. 나중에 공시지가 관련돼서 같이 해서 감정평가까지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 보상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무단 사용했다는 게 어떤 거예요? 거기 예전에 거기가 철도가 있었습니다. 철도가 예전에 기차 다니고 그런 그 길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갖고 무단점유했다는 그런 그 통보가 와갖고 저희가 이거를 변상금도 납부하고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 애초에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기를 협의를 보고 거기서 그 당시에 사용허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매입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예전에 그 내열광장 조선 당시에 그냥 국가 땅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협의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안성시에서 했다.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 무대 협의를 안 풀었다는 보고 얘기인가요? 그냥 했던 상황. 그 가능해요? 근데 예. 철도공사도 국유지 관리를 할 텐데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요. 거기가 그 철도 형태는 아니었었고요. 거기가 주차장으로 그 주차장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 도시 바람숲길 사업을 잘 하셨던 거로 좀 주민들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특히 삼동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나무숲 관련돼서 사용을 하시는데 저한테 민원을 좀 주신 게 뭐냐면 기존에 그 바람길숲 그 조성된 그 장소에 맨발로 많이 다니시거든요.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전에 그게 저희가 바닥에 깔은 게 마사토로 시공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발로 뭐 걷는 걸 이미 예측해서 마사토로 일부러 하신 건가요? 처음서부터? 당초에 맨발 걷기로다가 조성한 겁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간히 그 동네 살다 보니까 그쪽을 좀 이용하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이게 길이가 좀 길어서 더 넓고 좀 웅장하게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저희 한계점이 뭐 장소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거리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 사업을 그 예산 안에서 그 대지 아주 토지 안에서 그냥 사업을 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대나무 숲길 사업을 더 확장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좀 너무 길이가 짧다는 그 민원이 있어갖고요. 거기서부터 그 대나무 숲 있는 데부터 경찰서 가는 그 결양 전까지 그거를 좀 계획 중에 있는데요. 잠정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 계획 중에 계시고요. 이게 대나무가 아마 안착되려면 제 생각엔 한 2년 정도는 잘 보존을 겨울철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들 그때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들을 때 한 3년 정도. 3년 정도 이렇게 네. 관리를 해야 되나요? 네네. 하여튼 그리고 관리 잘 하셔서 네. 우리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잘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리고 추가로 네. 지금 또 공사를 하는 구간이 또 있습니다. 바람길숲이. 그래서 그 금석천 주변인데 네. 거기에는 이제 맨발 걷기도 눕고 나무도 식재하고 그럴 건데요. 그쪽에는 좀 길이가 깁니다. 아 거기도 대나무가 들어가고요. 아 대나무는 안 들어가고요. 대나무는 안 들어가고. 맨발 걷기를 맨발로만 또 조성을 다닐 수 하려고 있도록? 합니다. 하여튼 요즘 트렌드가 뭐 사실 저 지방에서는 상당히 맨발로 다니는 게 많이들 홍보가 돼 있고 또 건강에 좋다고 홍보가 돼 있어서 그런지
좀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 많이 목격을 했는데 안성도 요즘 보면 비봉산도 그렇고 뭐 대나무숲 거리도 그렇고 맨발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도 그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네, 박근혜 의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 3억 원의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뭐냐면 띠녹지 그 보호하는 거, 또 염화칼슘이나 설해대 측에서 이제 보호하는 건데, 그럼 일회성이라면은 3억 원은 매년 이렇게 낭비되는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혹시 띠녹지대든가 어떤 녹지 공간 자체가 그 중앙 분리대 포함해서 법적으로 정의됐습니까? 이게 얼마 정도 띠녹지를 조성해야 된다. 중앙 분리대는 꼭 반드시 녹지 공간을 조성해라. 이렇게 법으로 정의된 게 있습니까? 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성 이 3억이란 돈이 물론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되게 작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일회성 낭비되는 3억이라면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다면은 띠녹지 공간을 어느 정도는 뭐 가로수 사이에 그 꽃이라든가 작은 그 나무를 심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나무가 이제 울창했을 때는 이제 빛도 못 받고 그랬을 때는 그런 부분은 굳이 그렇게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회성 예산이 좀 절약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네. 그 이제 낭비보다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도로변에 겨울에는 이제 연막칼슘을 뿌리고 나면은 그 물이 튀어서 나무가 이제 고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띠녹지라고 그러는데 그 띠녹지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보호막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낭비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 띠녹지가 없으면 또 시민들이 좀 황폐해지죠. 그래서 가로수뿐만 아니라 띠녹지도 그래서 군데군데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동 지역에 이제 띠녹지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이게 보행로 위주로 이제 많은데 그 띠녹지의 주된 이제 기능 자체가 이제 자동차 소음도 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는데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단지 이제 설해 또는 염화칼슘 대비해서 이제 그 가림막을 이제 해서 이제 살려준다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염두에 둔 건 뭐냐면 이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이제 많지 않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에 이제 기능이 좀 약화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녹지공간 많으면 좋죠. 녹지공간이 한번 많을수록 좋은데 이제 예산을 이제 주로 절감하는 그 포인트에 맞췄을 때 이런 띠녹지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예산 절감 차원. 과장님 아까 말씀 듣고 제가 오늘 알았기 때문에 3억이라는 조언이 이렇게 예산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간다는 거는 좀 그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또 질의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이용군입니다. 그 띠녹지 관련해서 잠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에 1년에 그 띠녹지 이제 보호를 위해서 그 바람막이 설치하는 예산이 1억 7,6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나무 심은 구간 아롱계 쪽에는 좀 일시적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년 정도만 그 일시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할 계획이라서 그 부분이 빠지면 그 예산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도시바람길숲 그 조성 사업 구간 그 중에 그 남파로 구간이 그 박근배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삼동 지역에 그 좀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동 구간에 심겨져 있는 그 기존에 심겨져 있는 그 눈주목이 그 염해에 굉장히 약한 수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존에 거기 식재되어 있는 걸 보호하기 위해서 해마다 그 저희가 바람막이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리모델링 계획을 잡으면서 염해에 좀 강한 수종으로다가 저희가 이제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그 눈주목을 제거하고 다른 수종을 식재하게 되면 그런 그 띠녹지 보호를 위한 그런 그 바람막이는 그런 걸 좀 줄어들 걸로다가 예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그런 작은 부분도 절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장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중앙 분리대 설치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녹지 공간을 마련해 놓고 이제 급수 시설도 마련해 놓더라고요. 뭐 그런 급수는 아마 상수도에서 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보고서 이 급수 시설을 또 마련하는 비용도 추가되고 또 중앙 분리대가 사고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보수도 또 많이 돈이 들 것 같고 굳이 거기 그런 데다가 이 녹지 공간에서 급수열까지 할 정도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딘지 아시죠? 예. 산림과장 신현동입니다. 아양 저희가 쪽. 그 급수 시설을 한 거는 없고요. 아마 그 환경과에서 일시적으로다가 그 도로변에 그 물 뿌리는 거 그거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면 그 도시 발암기술 내 세족장인데 세족장은 꼭 없어서는 안 될 시설물이고요. 장소 말씀드리면 네. 그 이마트 사거리에서 이제 아양동 쪽으로 가는 예, 그 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앙 분리대 그 급수 시설 마련해 놓고서 아. 이제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요. 예. 그게 이제 그 도비인가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그 이제 지금 너무 더워서 이제 그 아스팔트에서 열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 한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중앙 분리대에서 양쪽 도로로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양쪽에 민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고급차는 세차를 했는데 물이 튄다고 맞습니다. 민원을 놓고 또 어느 분은 너무 더워 죽겠는데 왜 물을 안 뿌리냐고 그러고 그리고 또 미세먼지 또 저감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지열도 저감시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다수의 의견은 그 지열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미세먼지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그 특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정수를 해서 뿌려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차량으로 이동하다 보면은 그 중앙 분리대 한경대 앞에 보면은 이제 예전에 없었던 게 이제 무단 보행자 때문에 이제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리대 자체가 이제 플라스틱 재질입니다. 또 강화된 플라스틱인데 이제 중간 중간 이제 차량이 이제 접촉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훼손되거든요. 그럼 그 보수 비용을 포함해서는 이게 추가 비용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굳이 그렇게 이렇게 피해가 예상될 정도로 추측이 가능한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을 설치해서 하게 되면 좀 예산 낭비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 중앙에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 그 염화칼슘 분사처럼요. 외곽에서 만약에 분사를 뿌려주게 되면 가운데 혹시나 그 추돌로 인한 사고였을 때 보수병이 전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도로변에 이제 물을 뿌려서 이제 여러 지열을요 좀 시켜주는 건 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이제 사고를 대비했을 때 추가되는 그 비용 대비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 제가 추가로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데 제가 요즘 좀 비봉산을 좀 자주 가는 편인데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인근을 좀 자주 다니다 보면 노후된 벤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관리를 조금 지금 거의 파손돼서 사용을 못하는 벤치도 있고 또 관리를 못해서 좀 지저분한 것도 좀 있는데 교체해 달라는 게 아니라 파손된 부분을 좀 수리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우스 D 아파트에 그 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벤치도 제 생각에는 아마 산림녹지과 쪽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벤치도 아마 담당자께서 아마 나가서 사용을 못하도록 이렇게 띠 같은 거로 사용을 못하도록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해놓은 게 벌써 몇 개월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데 아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 벤치 의자에 나무 하나가 받침목이죠. 그게 하나 부러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니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왜 안 하는지 아마 그런 거를 좀 의문하실 것 같아서 의문이 들 것 같아서 그런데 한번 그런 거 확인하셔서 노후된 거 있으면 좀 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철저히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저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바람기수 계속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그 요즘 안성시에서
인스타 쇼츠 이런 걸로 짤막짤막하게 보내는 영상들은 볼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젊은 층이 많이 보니까 지금 도시 바람길 숲 사업 같은 건 현수막 저번에 얘기해서 저희가 걸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수막도 걸지만 이런 거 이용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지금 서동대로 가로숲 조성하고 금석천 하천숲 조성으로 크게 굵직하게 이제 향후 추진할 거잖아요. 그 서동대로 가로숲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산림국가장 신은덕입니다. 저 우미리인 아파트에서 그 퍼시스까지 그 서동대로 그 도로변 우측으로다가 하는 거거든요. 아, 도로변 우측이요? 예, 예. 가운데- 안성 방향으로 우측에 그 인도변에 있습니다. 인도변에 띠녹지랑 거기에다가 그 관교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지피심이라고. 아, 그러면 하초류도 심는 거고 가로수도 심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먼 거리네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죠? 거리가 그러니까 저희가 우미린 아파트에서 그 원예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 네네네. 거기까지는 가로수 같은 게 들어가고요. 거기 넓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가고 그 이후부터 퍼시스까지는 띠녹지만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그런 가로수가 있는 자리인가요? 예, 있습니다. 있는 걸 다시 이식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식은 아니고요. 옮겨 심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녹지관리팀장 이용근입니다. 기존 가로수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유지를 하고 그 동선만 조금 그 인도가 조금 굉장히 좁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그 도로변 쪽에 있다 보니까 먼지를 다 마셔야 되는 상황인데 인도를 좀 녹지를 바깥쪽으로 배치를 하고 인도를 안쪽으로 좀 옮겨줄 계획입니다. 아, 네. 요번 추경 보니까 산림녹지과가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예산이 제일 많아요. 43억인데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게 시민들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관심사가 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도시 바람길 숲 조성했던 것들의 초하류나 나무를 이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바람막이 같은 거 설치하는 예산이 올라온 건데요. 그 저번에 여쭤봤을 때 이 그 조경 업체에서 향후 몇 년 동안은 나무를 계속 AS 개념으로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 몇 년이라 그러셨죠? 예. 하자 기간은 2년입니다. 2년 동안은 나무가 죽거나 이러면 다시 그 심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바람막이도 그 조경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는 관리적인 측면이니까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도시 바람길숲 사업하면서 몇십억을 들여서 조경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대나무를 심고 AS를 2년 동안을 하는데 2년 동안은 어쨌든 나무는 죽지 않게끔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연막칼슘이라든가 외부적 요인이잖아요. 네네. 기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조경업체 선정을 할 때 이런 것까지 다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또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 예산에다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 발언 설계할 때 반영을 하면 어쨌든 그 예산 자체가 거기 또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저희가 개인 정원을 조성을 하더라도 그런 기간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 사업이 전환 사업이라고 지금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건데 이 전환 사업이 국비 사업이었던 걸 지자체로 이양하는 걸 전환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국비 사업을 그 도로 이관 전환시킨 게 전환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만 자치단체고요. 전환 사업이란 명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전환 사업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내년에 전환 사업이라고 똑같이 계속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국비를 썼던 사업인데 이렇게 네, 지방으로 다 이양된 사업들은 그렇게 되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쭈면 산불 진화 헬기 임차료 사업인데
이거는 산불이 나든 안 나든 임차료는 다 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산불 그 임차를 하게 되면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 또 예찰 활동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워두는 게 아니고요. 그 헬기를 하게 되면은 하루 며칠 동안 그 비행 시간이 있습니다. 예찰 시간하고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 기간 내에 다 비행도 하고 얼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비행은 그러면 산불용이 아니라 어떤 비행을? 궤도 비행입니다. 산불 어디 연기 나고 그러면 저희가 아. 거기 신속하게 거기를 또 제재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을 막기 위한 비행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오후에 보통 그 오후에 산불이 많이 나거든요. 오후에 시간대 그 시간대별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운산 자연휴양림 투자 성과에 보면 23년 대비 24년 연간 이용객 및 방문객 10% 이상 증가를 목표로 하셨다고 하셔서 이거 이용객 증가율이 이 정도 목표 달성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거를 해마다 지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수치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수밖에 없어갖고 그렇게 하고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그 아까 박근배 의원님이 여쭈신 거 직접 채용으로 하면서 2명의 인건비 6,500을 담으셨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 경비 용역 8,200만 원은 안 담았던 건가요, 아예? 당초에 본 예산에 네네. 5명에서 7명으로다가 늘려갖고 했습니다. 당초 경비 용역은 네. 사무관리비 예산목이 틀려갖고 그거를 삭감 거기를 그쪽에다 편성을 안 하고 이쪽에다 집어넣었는데 본 예산의 예산 2명이 삭감되는 바람에 다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는 삭감 내역은 안 드러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에 7명을 예산을 했는데요. 네. 그 5명만 선 겁니다. 5명만 채용하셨으면 거기서 절감되는 예산이 이 표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걸 그러니까 몰라서. 당초에 본 예산에 저희가 7명분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게 5명만 여기 7명 중에 5명만 예산이 선 겁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도 안 계시죠?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과 환경국 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소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미 상수행정 팀장입니다. 문병준 상수시설 팀장입니다. 오경만 주무관입니다. 이기남 지하수관리 팀장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75억 8,230만 4천 원에서 35만 5천 원을 증액한 75억 8,26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5쪽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입니다. 여름철 전기 사용량 증가 및 전기료 인상으로 먹는 물 공동시설 전기 사용료 부족분 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5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3년 교육 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비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금 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62억 2,635만 3천 원에서 6억 7,731만 원을 증액한 569억 366만 3천 원이며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50억 9,388만 6천 원에서 1,599만 9천 원을 감액한 550억 7,78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정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염소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 5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안성시 상수도 관망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중 기존에 매설된 제수변이 노후화되어 제수변을 보수하기 위해 1억 4,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정수장 및 가압장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건비 및 수당 부적분과 수도시설 관리원 기본급 및 정무수당 부적분 등 1,86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7월 인사이동 및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건비 및 수당이 인상되어 4,18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정군수당 인상분 387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 직무수행 경비로 7월 인사이동에 따라 직급보조비 9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5쪽 기본경비입니다. 수돗물 품질 보고서 등 호모물 제작 후 집행잔액 180만 원과 행정과에서 수질 실험실 작업 환경 측정비 320만 원을 일괄 편성함에 따라 총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기본경비입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행정과 일괄 편성으로 인해 청원경찰 피복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밀폐 공간 작업 시 필요한 송기 마스크 구입비 500만 원 및 원격 검침 단말기 통신료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회계과에서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를 일괄 납부함에 따라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쪽 기타 반환금 등으로 굳고 기속한 계약 보증금에 대한 계약 상대자가 소제기한 계약 보증금 반환 소송 결과 원고 일부 승소에 따라 반환금 3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공사 부담금 수입입니다. 신설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으로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6억 7,7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0쪽 상수도 원격 검침 단말기 구입 및 설치입니다. 원격 검침 단말기 구입 설치 감소 및 입찰 차액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쪽 대덕면 소내리 배수관로 연결 공사로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30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미양면 신길이 배수관로 신설 공사로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45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쪽 누수 감시 시스템 설치로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434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8쪽 상수도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으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 상수시설물 가압펌프 전기 계측 제어 설비 유지관리 용역으로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쪽 수질 자동 측정기 유지관리 용역으로 집행잔액 1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쪽 일족 배수지 방수 보강공사로서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쪽인데요. 정수시설 운영사업인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년도 최종 예산이 한 1,533만 원 정도였고 올해도 기정액을 잡으셨는데 지금 한 510만 원 정도를 공업용수 차염소하는 그 소독약품 구입비로 썼거든요. 요게 왜 더 필요한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현대화 사업으로 축산 정수장이 일부 가동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중지가 돼서 그동안에 그 작년에는 소독약품이 좀 덜 들어갔지만 올해는 정상 가동됨에 따라서 그 소독약품이 증가가 됐습니다. 7개월 중지돼서 언제부터 그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12개월 중에 7개월이 안 쓰고 다 5개월만 썼고요. 금년에는 이제 12개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그러면 이제 5개월 정도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500만 원 정도를 보면 된다라는 네, 건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박근배 의원님. 그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 여쭤보겠습니다. 약수터가 14개소로 나왔는데요. 그 전기 시설이 필요합니까? 약수터에? 뒤에 보시면 마을 공동시설 동력비라고 나오는데요. 어떤 개념입니까? 동력비가? 100만 원 좀 넘는데 뭐 금액은 작습니다. 356쪽입니다. 이제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드리면 마을 먹는물 공동시설 가로치고 약수터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약수터에도 동력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아, 이거는 약수터가 아니고요. 네. 혹시 마을 상수도입니까? 마을 아, 상수도에 네, 들어가는 그러면 비용입니다. 그 가로치고 약수터라는 게 약수터 14개소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그 동력비하고는. 먹는물 공동시설 네. 동력비로 해서 가로해서 약수터는 약수터지만 그 나머지 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네, 좋습니다. 그럼 충분히 답변된 걸로 알고 다시요. 그 약수터 혹시 수질 검사 하십니까? 네. 그러면 수질 검사 하실 때 그 수질 검사 직전에 이제 아직 결과가 물론 잘 나오면 다행이지만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 안내문을 붙입니까? 음영하지 마시라고? 아니면 그냥 수질 검사 하시고 음영 그냥 하시게 두고 나중에 이상이 있을 때만 이제 부착해서 음영 중지를 합니까? 그 답변을 누가? 상수관리팀 오경만 주무관입니다. 그 수질검사한 거를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수질 검사 진행 중에도 결과치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시작 지점에 붙여서 안내문을 하시고 종료 시점에 안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수일 재고로다 166개소 노후화 그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작동분로 1억 4천 정도 되는데 그럼 166개소가 동시교체입니까? 노후화돼 갖고요. 상수시설팀장 문명준입니다. 지금 166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요번에 이제 추경을 편성을 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노후가 다 됐다고 보시는 거네. 166개소가요? 네, 요거는 그 저희가 안성시의 제수변이 12,12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매년 그 제수변들이 파손이 돼서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들을 해 나가고 교체를 해 가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금년도에 본 예산에 1억 5천 정도를 편성을 해가지고 170개소를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166개소에 대한 부분들을 더 보수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증액 편성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배상보험 중에 영조물 배상이라는 게 어떤 보험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1,320km를 이제 늘려서 하셨는데요. 그 영조물 배상보험 그 보장 내역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예.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답변 예,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원격 검침 단말기 8,000개. 이거는 신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수요가 발생돼 갖고서 이렇게 신규가 된 겁니까? 원래는 9,000개였다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수가 잘못하신 건지 처음에. 상수시스템장 문봉주입니다. 당초에 9,000개는 8,000개는 노후 계량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에 노후 계량기를 8,000개소를 교체를 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그 계량기에다 원격 그 단말기 검침을 이제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0개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그 급수공사에 따른 계량기에 1,000개 정도를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급수공사가 약 한 300개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000개에 대한 부분은 감소를 하는 감액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몰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준석 의원입니다. 그 저희가 상수도 검침원들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총 지금 13분이십니다. 13명이라고 네네. 말씀하셨고 지금 전 검침원들이 그 하시는 지금 전에 하셨던 일보다 지금은 전 원격 검진 단말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 그분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그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저희 현재 검침하고요. 체납 관리도 하시고 그 현장에서 민원 응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검침도 하고 네. 체납 관리도 하고 네. 예, 그런 현장 민원 응대하시고 민원 예. 일도 하신다는 얘기죠. 네, 민원 응대도 하셔서 예, 현장에 나가셔서 뭐 누수가 된다든가 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그 누수 기본적인 거는 확인하시고 그 담당자한테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검침원 분들을 더 고용할 저기는 예정은 없죠? 저희가 예,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요구 설명서 38페이지 그 정밀 점검 용역을 주시는데요. 그 업체하고 40페이지 상수시설물 가압펌프 유지관리 용역 이 업체가 똑같습니까? 같은 업체에서 두 개를 다 진행합니까?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관리팀 오경만 주무관입니다. 다른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입니까?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수질 관리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을 상수도 전체를 다 매년 검사하는 건가요?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수관리팀 오경만 주무관입니다. 예,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 주기별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라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그 정확한 횟수는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 상수도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개나 있는지는 지금 현재 12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26개소 마을 상수도가 있고 여기 수질 검사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좀 그 민원을 받은 게 마을 상수도에서 뭐가 검출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수도 언제 들어오냐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 상수도 검침 결과, 수질 검사 결과 다 목록으로 나와 있죠. 제가 예전에 자료 봤던 것 같은데. 네. 그거 한번 좀 제출해 주시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질 검사 결과에 이제 음용 부적합이 나오면 어쨌든 먹는 물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저희가 이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원래 164억 들여서 한 게 맞는 거죠. 이게 상수도 저 인입공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수도시설 확충 사업이요. 인입공사가 아니라 이제 그 송수관과 배수관 그 설치를 해주고요. 네네. 그 이제 그 집 앞에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그 상수도가 이제 분량이 나왔을 때 문제가 네. 저희가 지금 그 시에서 그 어렵게 그 마을까지 그 배수관로까지 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다 상수도 물을 먹겠다 했는데 정작 배수관까지 깔아놨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설치를 안 하고 음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분량이 나오더라도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 시가 책임을 져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 저희가 계속 동료를 하고 있지만 그 어렵게 저희가 이제 그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서 이제 관로까지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 앞에까지 안까지 넣는 작업을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자꾸 설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마을 상수도는 이제 앞으로는 100% 주민 동의가 없으면
못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마을 상수도를 없애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공공 상수도를 먹어야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모를 잡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상수도를 이제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0%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아, 그 배수관로가 깔려 있는데 마을 상수도를 드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네. 제가 받은 민원은 그런 관로가 안 깔려 있어서 자기네들은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100% 동의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아, 마을 상수도 신청을 해야 쓰는 되는데. 경우에 예. 실제로 가구 100%의 동의가 있어야 배수관로 깔아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래서 동의라는 게 뭐냐면 상수관로가 지나가는 길에 개인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개인 사유지까지 동의를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깔아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수도시설 확충 사업에 요번에 두 군데 대덕면 소내리랑 미양면 신길이 요거 164억으로 한 거 맞죠? 네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상수팀 문명주입니다. 소내리 배수관로 정비 사업은 7,600 들여가지고 배수지의 수계를 전환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길이 배수관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계를 전환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아, 8,000을 상수도 들여가지고요. 인입공사는 네.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인입공사는 아니고요. 지금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164억에 대한 부분은 그 뒤편에 보시면은 그 상수 관망 관리 시스템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가압장 펌프장 유지 관리 비용, 그다음에 그 수질 개선 비용 등을 다 포함한 금액들이 164억입니다. 아닌데 수도시설 확충 사업 164억 밑으로는 사업이 그 두 개밖에 없거든요. 미양면 신길이 뒤편 뒷장을 보시면 네네네. 일단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그 급수 취약 지역 상수도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간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20억 정도 소요돼서 한 7km 정도 올해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매년 요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인입 공사가 진행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말씀해. 상수시설팀장 문명주입니다. 그거는 도비를 30% 받고 시비 재원 70%로 받아서 급수 취약지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산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이제 꾸준하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을 상수도 내지 아니면 급수 취약돼 있는 계층들을 이제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금액들입니다. 그 12, 100%로 하는 사업은 따로 있는 건 아닌 거죠? 시비 100%인 사업은 없습니다. 그 도비 30% 해서 한 1년에 7km 20억 들여서 이 정도 수준으로 매년 한다고 보면 되는 거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예. 어쨌든 그 마을 상수도가 점점 수질이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상수도 인입 공사를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 사용 승낙서도 있어야 되고 그 마을 상수도를 쓰는 모든 분들이 그 배수관로가 들어오면 상수도를 먹겠다라는 동의가 있어야 이제 사업을 해드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런 동의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기보다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더 큰 거죠.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차적으로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는 마을이 많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시는데 수질이 음용 부적합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저희에 이제 들어오면 저희가 마을 상수도 관리는 해드려요.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은 그래서 소독도 해드리고 또 전기 설치도 다 해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현장 나가서 다 조치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을 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의 한 마을에서 100% 가구의 동의나 토지 사용 승낙을 먼저 받아오는 마을을 우선해서 그렇죠. 취약급 시설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또 거기에 좀 예외적인 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몇 가구밖에 안 되는데 배수관로가 들어가서 몇십억 몇백억이 들어간다면
저희 예산상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는 100% 지금 그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민에게 이제 물 공급을 하면서 적자 운영을 하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네, 박근배 의원님. 또 추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지방채 준비하시죠? 이거 좀 약간 오늘 추경하고 좀 안 맞는데 그 지방채 준비를 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공도가 합장 비롯해서 아 예. 아까 구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마을 상수도는 결과적으로 목적은 광역 상수도다. 끝에는요. 그 네, 목적이 맞습니다. 맞죠. 네. 이제 엉뚱한 질의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이 아까 황인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유지의 동의를 못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 하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을 상수도는 관로는 지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개별 가구에 지금 다 그래서 마을 상수도 지금 드시는 분들이 있죠. 네네. 광역 상수도가 안 들어갔을 때 어차피 도로는 좀 잘 돼 있고 도로 부지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마을 상수도까지 가는 그 탱크라죠, 저형 탱크. 네네. 거기에 마을 상수도 그 관로를요, 광역 상수도 관로를 글로 붙이는 겁니다. 그럼 마을 상수도 분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자기 돈 안 들었죠. 근데 공공 목적상 상수도는 이제 반드시 음용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을 지자체에서 의무를 하면은 마을 상수도 아예 그렇게는 안 됩니까? 아 예, 그 안 됩니까? 의원님 말씀도 네. 그거는 좀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그 마을 상수도가 지나가는 지금 그 관로가 묻힌 데에는 다 사유지를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그 탱크가 위치한 곳도 개인 사유지에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광역 상수도를 거기다가 올려서 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그 기존 관로도 다시 또 깔아야 되고 그러니- 압력 차이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까?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전혀 좀 다릅니다. 마을 상수도 관로와 이 광역 상수도의 관로는 전혀 다릅니다. 시 정책상 말씀하신 데는 원칙상 맞고, 근데 현실로 왔을 때는 아마 예측되는 게 아마도 계속 가더라도 돈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깊숙이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평생 마을 상수도만 드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어차피 이제 상수도 요금도 인상이 됐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최대한 돈이 없어도 이제 상수를 먹을 수 있다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엉뚱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그 상수도 그 물이 광역 상수가 들어오는 것이 이제 그 동부권 쪽에는 그 충주권에서 10,000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1,400톤이 이제 추가로 돼서 죽산 닭목 가압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압장이나 배수지를 지을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24,400톤이 되는 걸 동부권 쪽에서 오면 지금 금강 배수지를 짓고 있는데 금강 배수지를 통해서 금강면 지역, 서운, 미양, 안성, 일동 지역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곡에는 22,000톤의 그 지금 가압장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성남 배수지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한강물인데 그거는 용인과 그러니까 저기 양성과 원곡 일부를 지금 먹고 있는데 양성 쪽에 이제 산단이 조성이 되고 원곡에 산단이 조성이 되면서 그 공업 용수나 일반 용수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양성 배수지를 지금 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꼭 해야지만 그 앞으로 3년 이내에 그것이 돼야지만 안성의 그 산업 단지라든지 시민들이 좀 먹을 수 있는 물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도 가압장 이전이 있는데 그 공도 가압장에 6만 9천 톤의 그 물이 평택을 통해서 지금 한강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름에 그 공도 지역이 단수가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도 가압장이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 그 공도 배수지에 물을 올리는 그 관로가 30년이 되다 보니까 좀 파손되는 경우가 나왔고 또 배수지에 물은 공도 지역에
아파트가 준공되고 인구가 늘면서 소요량이 너무 많아졌고 날씨가 더워서 또 소요량이 더 많아졌고 해서 금년에 단수이기를 겨우겨우 넘겼습니다. 그래서 공도 가압장을 옮겨서 그 가압 용량도 늘리고 현대화된 기계로 바꿔야지만 또 안정적인 공도 지역뿐만 아니라 안성 지역까지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가장 그 3년 안에 꼭 해야 될 부분 사업을 추계를 하다 보니 지방채 발행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일하는 부서에서는 좀 그 계획을 좀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내력을 보니까 3회 정도 있더라고요. 201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네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질의드린 거는 답변 드리는 게 아니라 상수 말씀드린 지금 홍보가 됐습니다. 그 홍보를 하셨는데 요거 엉뚱한 질의도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요.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수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독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수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배석한 부서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봉혜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병철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형인우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상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하수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의 94억 2,750만 원에서 2억 원을 증액한 96억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361쪽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하수관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내부의 토사 및 이물질에 대한 준설 작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준설량 부족분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63쪽 분뇨 및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정기요금 부족분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562억 1,574만 1천 원에서 1억 1,854만 2천 원을 증액한 563억 3,428만 3천 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2억 5,051만 2천 원에서 1억 1,854만 2천 원을 증액한 403억 6,905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정계금 이자 수익 증가로 3억 6,05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소규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정기요금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 및 공공하수도시설 정기요금 부족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와 지하수 5개 검침 시스템 구입 및 설치 부족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등 부족분과 공무직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직급 보조비, 직제급 업무 및 특정 업무 수행 경비 등 5,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수입입니다. 당초 397억 9,826만 8천 원에서 국비 확정 내시에 의거 국고 보조금 수입 2억 4,200만 원을 감액한 395억 5,62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개량, 교체, 보수, 이설 등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양성면 동항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동항천 하수 악취 발생으로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오수관로 설치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9,937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4쪽 진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벽 보강 사업입니다. 2022년 정밀안전 점검 결과 C등급 판정에 의한 외벽 공사 보강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2억 2,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안성처리구역 차직관로 개량 사업으로 한강유역 환경청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기배부된 검토 보고서로 가름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페이지 14페이지고요. 진사 공공 하수처리 시설 외벽 보강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외벽 보강이 다 끝난 거고 나머지 잔액을 감액하는 상황이죠. 네네네. 네. 혹시 이 진사 공공 하수처리 시설이 지금 C등급을 받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언제 건축이 된 건가요?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네. 마이크 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2007년도에 2007년도에요. 예, 예. 그럼 지금 외벽만 문제가 있는 겁니까? 현재 그 작년에 기술 진단에 의해서 외벽이 좀 위험하다고 해서 지금 올해 외벽 공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C등급이면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D등급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사실 이거를 다시 또 지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혹시 계획을 또 세우고 계십니까? 아직 계획은 없고요. 아직 외벽 공사 보강 공사만 기술 진단서 나왔기 때문에 보강 공사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에 따라서 그러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물 같은 경우 제가 지금 네. 이제 하수처리 시설에 가보질 않아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여성회관 그 건물 자체가 사실은 많이 노후화가 돼 있어서 뭐 구조 진단도 받고 뭐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이제 서운면에 있는 이제 포도 박물관 같은 경우도 D등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날수록 이게 노후화가 진행이 돼서 나중엔 결국은 다시 허물고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냥 지금 이제 진단 받은 것만 이제 땜빵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뭐 이상은 없는 거고요. 이제 뭐 우리가 매년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기본 계획에 담을 때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문제가 나오면 이전을 하든지 증설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회계고요. 페이지 363페이지예요. 분요 및 가축 분요 공공 처리 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전기 요금 부족분으로 해갖고 8천만 원 계상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덕면 이제 신도 망곡로에 있는 건데 사실은 이 공공 처리 시설 자체가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거긴 하지만 그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한 고통이시거든요. 더더군다나 이제 냄새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냄새랑 이제 덧붙여서 이제 좀 제가 기존에도 제가 담당 과장님께 얘기를 드렸나요? 팀장님께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대덕면 신도 망곡로로 들어가려면 그 분요 차량들이 임관 그대가 아파트에 있는 거기 사이에 있는 한천에 있는 뚝방길로 그 길로 쭉 차를 타고 오시게 돼요. 근데 그 뚝방길을 처음에 만들 때 이 공공처리 시설을 위해서 만든 도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방도로다 보니까 제방이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위에만 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폭이 굉장히 좁아요. 물론 기준에 맞춰서는 딱 맞게는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옆으로는 다 사면이에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큰 차가 두 개가 교량을 하면 솔직히 한 차는 바퀴가 하나를 걸려서 돌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공공처리 시설을 이제 좀 확장을 한다고 이번에 사업을 하시길래 그 환경 시설에 관련돼 있어서 적어도 그 차들이 교량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교통 편의를 위해서는 도로를 좀 넓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제가 도로시설과에서 가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도로가 이미 확보가 충분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어떤 사업비적인 문제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좀 작게 만든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녀야 되는 분요 차들이 또 더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민원이 하나가 온 게 있었는데요. 미양면 진촌리예요. 정화조 하수도 공사가 2023년도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 달에 해서 중지가 됐고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 팀장님 설명해 드릴까요? 하수시설팀장 한병철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까지 이제 그 골목길에 상수도가 걸려가지고 그 상수도 이전 때문에 잠시 이제 지연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수도 그 관로를 이전을 해서 지금 앞으로 좀 하수 관로는 이제 지금 시작할 겁니다. 언제쯤 시작할 예정이에요? 지금 저기 현장 복구는 그 가복구는 해놨는데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아, 추석 지나고요. 예. 네, 계속해서 이거는 그 이장님도 그렇고 그 동네 주민분들이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진척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본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늦어져 있고 또 예. 거기에 그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곤욕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좀 빠르게 좀 할 수 있게 신경 좀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근배 의원님. 질의는 간단한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모 아파트의 하수구에 덮개를 씌워서요. 늘상 매년 반복되는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삽으로 그 하수구를 파내고 낙엽을 파내고 흙을 파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누군가 그 덮개를 씌웠습니다. 물론 덮개를 씌운 이후로 그 행위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준설이라는 건 이제 흙을 파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이물질이 덮개 위에 쌓였으면은 여름철에는 위험하지만 평상시에 작은 모래라든가 또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덮개 아이디어는 낼 수 없습니까? 예,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갖고서 이 하수관로에 그 준설을 매년 매달 하는데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하수관로 준설은 그 하수관로 내에 그 퇴적돼 있는 게 흘러가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여기 보니까 이제 토사라든가 이물질 슬러지를 이제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토사라는 게 이제 모래가 흘러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하수관에 이제 그 부피가 이제 구멍이 크니까 다 축구에 있는 모래가 다 이제 이렇게 밀려 들어가서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걸 좀 예방 차원에서 덮개를 씌우는 건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제 토사라든가 이물질 적게 들어가니까 네, 뭐 포함해서 예. 그 규모가 얼마큼 됩니까? 때문에. 토사 그 흘러는 하수관 규모가? 우수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수관로 포함해서 예, 말씀드리면 왜냐면 흙이 들어갈 수가 네. 없거든요. 지금 하수관로는. 예, 그 우수관로를 통해서 쪽인데요. 못 들어갑니까? 다르죠? 네, 그 다릅니다. 지금 그럼 관로는 하수관로는 다릅니다.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그 저희 그 정화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아파트에서는 그 하수도는 하수관로를 통해서
대덕면 신도막공로 그 하수 처리장으로 가는 거고요. 네. 우수관로는 이제 그 금속천이나 그러니까 일반 위에서 흘러가 빗물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것이 흘러가는 물은 우수관로를 우수관로. 통해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중간에 이제 오수관로라고 이제 그 맨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하수가와 상관없습니까? 그게 맨홀 같이 생긴 거는 네. 바로 그게 이제 우수관로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럼 네네. 그 하수관로는 다른 개념이네.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토사는 하수관로에 이제 찌꺼기가 끝에 쌓인 거를 이제 그러니까 준설하는 의원님 말씀하신 거네요. 대로 낙엽이나 모래가 쌓이고 그러는 거는 우수관이거든요. 예. 그 덮개 그래서 이제 씌워놓은 그러면 상태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면요. 하수관로 말고 우수관로에 그런 작업은 안 되는 겁니까? 측구에 있는 그 하수관로. 그거는 이제 그 도로 주변의 측구는 이제 도로 부서에서 그 준설은 다 안 합니까 혹시? 파내고 있고요. 네, 그건 네. 도로부서에서 파냅니까? 네네. 그러면 제가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도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